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남은 오후 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전략도 세워보고 인사이트도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장에서 강한 반도체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 자리에서 향후 5년 동안 R&D를 포함해서 총 무려 4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D램 제품 가격이 60% 인상한 것도 지금 반도체 주가 상승에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삼성전자 이번 투자 소식을 보니까 평택 5공장을 증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좀 예상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쪽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크기는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게요. 짚을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다시 올라오는 걸로 더 많이 올라오는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빠진 만큼 올라오는 건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한 번 흔들었죠. 시장은 지금 계속 뭐 AI 버블론 관련돼서 지금 자꾸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흔드는 상황인데 지금 물론 이제 메타라든지 일부 이제 오라클 관련된 오라클 쪽에서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주요 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거기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사재기하는 쪽이 그쪽이 아니라 이제 여러 기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AI를 활용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D램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고 거기에 지금 메모리 투자도 한 60 메모리 투자를 지금 해도 설비 투자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시간은 걸리는데 요구하는 물량은 많아지고 그래서 단가를 지금 60% 고정가를 지금 60% 올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살 사람은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내 투자 지금 확대 기대감도 좀 붙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제 발표하고 나서 각 기업별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뭐 하이닉스는 원래 용인하려고 했던 거 좀 땡기겠다는 얘기고 삼성전자도 원래 P5, P6 라인이 부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골조 공사를 이제 P5부터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도 더 늘리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는 뭐 지금 반도체는 나무랄 게 없다. 그냥 주가만 흔들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이제 매일경제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빠지면 사셔야 되는데 지금 또 올라가니까 사고 싶죠. 이제 이걸 거꾸로 하실 수 있어야 지금 상승장에서 지금 팩트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메모리는 어떤 것들 이제 일부 메모리 품목은 6배가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이런 시장은 저도 주식을 하면서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처음 봤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뛰어내린다는 것 자체가 좀 바보 같은 짓이다. 지금은 이걸 즐겨야 되는 시기인데 여기서 자꾸 이렇게 끊고 나오시거나 잔파도에 너무 예민하시면 오히려 이제 큰 수익을 못 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끌고 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이제 조정시 매수하셔야 되고 또 있는 분들은 더 끌고 가시는 힘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지금 펀더멘탈이 정말 너무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장주들은 정말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반도체 종목도 보유하신 분들은 이 잔파도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소부장 쪽으로도 오늘 온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수페타시스 오늘 기판주들의 급등이 눈에 띕니다. 여전히 이수페타시스는 현재도 16%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3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매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AI 서버용 기판의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호평과 함께 또 3분기 호실적까지 발표하면서 지금 손여로 팀장님 급등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기판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기판주 흐름이 좋은 이유를 좀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망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약간 키워드 하나 받고 싶습니다. 수익성 회복이 아니라 수익성 개선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도 오늘 개장 딱 됐을 때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강하네, 오늘 조금 대형주 위주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대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해서 어떤 공장에 대한 증설이 진행됐을 때는 그 증설에 들어간 장비, 그다음에 어떤 패키징을 하기 위한 소재가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투심이 있었는데 오전 10시 이후로 이런 투심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뛰어나가고 그다음 한미반도체가 수위를 돌린 다음에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한 기판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장비 기업이든가 뭐 소재 기업, 뭐 하나머티리얼즈나 완솔케미칼,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차례차례로 추세를 전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에 우리 대표님과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오니까 두 분의 논쟁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대표님과 논쟁을 펼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대표님과 뷰가 같아요. 대표님께서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이 주식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단 한 번도 매매 안 하는 사람, 아직도 안 갖고 있는 사람, 요 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서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거, 그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옛날에 5, 7 하던 기업들이 12, 15 요 정도 왔지만 저는 지금도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조금 공격적이죠. 그래서 뭐 하락한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사라, 아니면 뭐 음봉일 때 사라. 이런 약간 조금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저는 해당 시점에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저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2시 반에 3일 정도 나눠가지고 매수를 하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아침 10시에도 반도체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우시면 제가 정해드리겠다. 금요일 오후 2시 반, 그 다음 오늘 2시 반, 내일 2시 반 내가 매수하던 자금에 3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사가지고 2주 정도 보유하면 수익이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평가 손실로 마무리가 됐겠죠. 반등이 없었죠. 종가가 저점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저번 주에 낙폭을 대부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번 주에 오늘 사신 분들은 약보합권이거나 이제 뭐 수익으로 전환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도 저랑 대표님 믿고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3등분 해가지고 분할 매수했을 때는 뭐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재냐, 부품이냐, 장비냐 이런 것들은 어떤 섹터가 내일 움직일지 이건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장비 쪽, 그다음에 후공정 패키징 쪽, 나는 조금 옥석을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이 수주를 따가지고 실적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파악되신 분들은 소재랑 부품, 기판 쪽 이쪽이 괜찮아 보인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또 기판 후속주로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순서에 저희가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자리를 가지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특히나 현대차그룹은 향후 5년간 12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프리마켓에서 현대오토에버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현대오토에버가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고 지금 한 3%대 상승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은 그때 엔비디아의 그 깐부 치킨 회동 이후로는 좀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이번에도 자동차 주가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관세 리스크도 해소됐는데 이렇게 자동차 쪽은 가지 못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다른 대형주로 눈을 돌려야 될까요? 일단 이제 자동차 쪽은 섹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관세 리스크 해소된 거는 리스크가 해소된 거지 매출이 급증할 거라는 기대감은 아니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좋아질 거면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아침에 좀 강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지금 AI 투자를 확대할 건데 그럼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대를 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그럼 그 중심에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뭔가가 좋아지지 않겠냐, AI 관련된 것들을 연구를 이제 한다라고 하니까 현대차 그룹도 이제 GPU를 이제 5만 장 사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가 확대되면 현대오토에버를 중심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차 전반이 지금 실적은 이제 관세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뭐 반도체처럼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조금 눌리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은 밸류를 재평가하는 게 더 중요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PBR을 뭐 1배만 갖다 놔도 뭐 40만 원을 가야 되는 게 현대차니까 그런 부분들이 언제 해소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말도 안 되고 뭐 PER이 뭐 2배, 3배짜리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고를 능력이 있는 분들은 뭐 사놓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자동차로의 쏠림보다는 반도체와 바이오 쪽의 쏠림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좀 수급상으로는 좀 소외를 받았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AI를 투자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니까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쪽이겠네 해서 현대 오토에버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쪽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윗꼬리가 달렸다는 점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지금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규모 AI 투자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또 이 부분 후속 뉴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반도체에 이어서 이젠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반도체가 강할 때는 제약바이오가 쉬고 이렇게 좀 시속게임이 펼쳐졌었는데 오늘은 두 섹터 모두 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ABL바이오가 오늘 있었던 IR에서 추가 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현재도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날이 갈수록 지금 K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지금 평균 계약 그 규모가 뭐 1조 원이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플랫폼 기업들에 주목하자라고 여러 번 제약바이오 전략을 세워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내년까지 그러면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내년이 아니라 더 이상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일단 뭐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종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형 변경이 강자 알테오젠, 그다음에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BB 셔틀이라든지 글랩바디 B, 글랩바디 T. 이번에 글랩바디 B 관련된 이제 세 번째 계약이 나온 거죠. 그 세 번 수출했던 유일한 회사가 이제 미국 다른 회사에 있는데 드날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시총이 15조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ABL바이오가 이제 9조에서 10조를 가려고 막 애를 쓰고 있죠. 예, 근데 규모로 보면 ABL바이오가 훨씬 더 크고 최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BBB 셔틀 쪽에서는 BBB 셔틀만으로도 지금 한 12, 13조는 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이중항체 ADC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자회사 설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차후에 추가적인 계약들, 글랩바디 T 쪽이든 B 쪽이든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번에 IR에서 열심히 또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올해 연내 나올지 뭐 아니면 내년에 또 나올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 추가 계약은 한번 성사가 됐다. 예전에 알테오젠이 알트비포를 SJ형을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계속 팔았죠. 예, 그걸 이제 연상시킬 수 있는 게 지금 ABL바이오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옛날처럼 뭐 뉴스 나오면 팔고 세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대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게 규모 자체도 3조 8천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죠. 거기에 계약금 조금 받았네 했더니 지분 투자로 또 대체가 됐죠. 일부 금액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이제 지금 바이오텍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어디일까 자꾸 이제 찾는 노력들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게 봐야 되는 뭐 보로노이라든지 뭐 올릭스라든지 뭐 지아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한번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종목들은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뭐 ABL바이오가 여기서 20만 원 가냐, 25만 원 가냐, 뭐 알테오젠이 60만 원 언제 갈 거냐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는 일단 기대감으로라도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뭐 빨리 뛰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또 지금 못 사죠. 지금 팔면. 예,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낮다고 해서 바로 팔기보다는 좀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특징 기업으로 보로노이, 올릭스, 지아이노베이션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오늘 손여로 팀장님의 탑픽주는 또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의료 AI 섹터 안에서는 로킷 헬스케어라는 기업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지난주에 AI 심장재생 패치 개발 완료 소식에 급등했고요. 또 오늘은 중국 당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는 로킷 헬스케어가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의료 AI 대장주로 꼽혔던 루닛과 뷰노를 제치고 이제 새로운 대장주로 좀 올라선 것 같아요. 로킷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의료 AI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닛이 뷰노가 이제 의료 AI 대장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불과 한 달 전에 2달 전까지는 여전히 좀 그들이 대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됐었는데 오늘 이 시세를 보면서 대장 바통을 좀 넘겨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루닛이랑 뷰노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영업이익 흑자 전환 못했지만 매출액은 증가한 모습입니다. 근데 매출액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된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킷 헬스케어나 뭐 CS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호실적을 기록했고 노을이라는 기업이 미국에서 의료 AI에 대한 성능을 입증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AI를 투자하면서 저는 여전히 조금 매매 관점의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이제 분기 단위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적정 주가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고 우상 기조를 보여주면서 최고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린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려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이번에 소프트뱅크가 확보한 자금으로 이제 오픈 AI 투자를 하면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자신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어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로킷 헬스케어가 방송을 준비할 때는 한 15에서 20% 상승세였는데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니까 이 중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던 뭐 로킷 헬스케어나 시어스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플리토, 노을 이렇게 조금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 위주로 보시는 게 좀 안전해 보인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식료와 중국 단체 관광주들 전략 짧게 세워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장 마감 이후에 국내 라면의 대표주로 꼽히는 삼양식품과 농심 모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양식품은 현재 한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농심은 지금도 여전히 급등세 유지하면서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지금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전고점 탈환이 기대된다라고 목표 주가 줄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기나긴 조정을 좀 겪었었는데요. 캐대언 그 콜라보 제품도 냈고 그리고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잖아요. 이제 좀 여전히 인기가 뜨거워서 더 올라갈 여지가 남아 있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중요한 것은 보유 기간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3일이나 일주일 안에 수익을 내고자 한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앞에서 소개된 섹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아서 한 3에서 6개월 정도 보유했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 저는 삼양식품과 농심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포트 다 읽어보셨겠지만 삼양식품과 농심이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에서 40% 이상의 실적 개선세를 보여줬고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는 조금 이제 미국에서는 부진했지만 중국발 수출이 많았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다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삼양식품과 농심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전 삼양식품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률이나 뭐 변동성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근소하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농심 같은 경우는 추이가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항상 슈팅 나왔다가 밀리고 삼양식품 같은 견조한 모습이죠. 근데 제가 이 삼양식품과 오리온을 바라보는 자세를 이제 제대로 고쳐 앉아 본 게 옛날에 삼양식품이 정말 강세 보일 때 주가 수익률이 80이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다 보니까 80이던 주가 수익률이 약 26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12개월 선행포 같은 경우는 16, 18 정도이기 때문에 농심과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팔고 있지만 미국에서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해당 반도 내에서의 매출이 증가되면서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다. 근데 이미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가 변동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섹터보다 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고 조금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께는 삼양식품과 농심 괜찮아 보인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과 중국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지금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이나 유학 권고를 자제해달라라고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덕분에 국내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좀 반사수의 기대감에 오늘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특징 기업으로는 서부 T&D가 지금 20%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지금은 단순히 낙수 효과 기대감만으로 좀 오른 거잖아요. 시세 연속성이 좀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인데 오늘의 이 흐름으로 봤을 땐 어떻게 좀 더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할까요? 일단 뭐 서부 T&D도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그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좀 실적에 반영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한한령은 해제되는 분위기인데 한일령이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정치인들의 발언들 때문에 결국엔 중국 정부에서 강경한 정책을 좀 취하는 걸로 보이고 일본의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그 예약들이 취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면서 한일령이 재개되는 게 아니냐,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그닥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 잘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반사 이익을 볼 거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여행 관련주, 특히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서부 T&D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또 배경에는 또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온다. 여전히 좀 기대는 좀 해보셔도 괜찮은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이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2차 전지로 좀 반사수의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오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려서 그런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는 그럼 테슬라의 개별 이슈로 한정 지어봐야 될까요? 요즘 테슬라 주가가 좀 변동성 높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거 지금 뉴스가 오늘 지금 보셔서 그렇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중국향 줄이고 중국에서 물량을 받는 거 줄이고 ESS도 CATL에서 한 80% 받았던 거 지금 다 LG엔솔이랑 삼성 SDI로 이제 나눠준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좀 쉬어가는 종목이 있고 좀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ESS 관련된 또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홀드하시고 없는 분들은 또 한 번 매수 기회를 또 누리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여로 팀장님의 오늘 탑픽주는 제약바이오죠. 네, 저는 GI 이노베이션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에이프릴바이오랑 이민온시아 같은 경우는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융합 단백질 의약품 관련 기술 사용권 대여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놓고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좀 유명한 플랫폼 4가지가 있더라고요. GI101, GI102, GI301, GI108 이렇게 4가지가 조금 대표적인 플랫폼인데 GI301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 GI101 같은 경우는 이번 유럽 종약회 에스모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증권계통에서는 이미 이제 로열티를 수령할 거면서도 추가적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본 작성할 때는 19,000원 정도였는데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탄력폭이 커진 모습입니다. 제가 일단 19,500원부터 19,200원까지 분할 매수해보시고 매수되는 것만 들고 가시고 손절가는 18,000원,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건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 기판주예요. 예, 심택을 갖고 나왔고요. 이제 오늘 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9%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이유는 다른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판주 좋습니다. 개별 이슈로 빠진 거니까 여전히 추세를 보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